안녕하십니까. 비즈가TV의 임성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님들과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해서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그럼 우리 회사는 국세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국가정책자금으로 20조 원이 책정이 됩니다. 20조 원이 책정이 된 데서 대기업이 18조를 배정받아 가고요. 중소기업은 2조 원, 2조 몇천억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금 지원과 감면 혜택이 정부 각 부처에서 매년 수십여 가지씩 쏟아지고 있지만은 세무회계와 140개에 달하는 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들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는 완벽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경정청구를 왜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 챙겨받을 수 없는 세무시장의 현실입니다. 세제 혜택 한 해 총 예산의 30%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세무사의 기장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업체 수가 한 50개 업체에 달합니다.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업체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년 변화하는 세법에 대해 업체 하나하나 모두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인하며 챙겨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20년 현재 항목이 140여 개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군요. 경정청구를 하면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걱정이 되시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환급세액이라고 봤을 때 개인이 한 10억 정도 이상의 매출, 그리고 법인은 한 30억 정도 이상이면 지방청으로부터 경정청구가 제출이 됩니다. 이 이하의 금액인 그 경정청구는 일선 세무서로 이제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는 지방청에서 리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연결되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혜택은 정부에서 많은 부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나마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 후에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개인종합소득세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50% 감면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법인 설립 등기 등의 경우 등록 면회세를 면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혜택, 창업 후에 3년간 재산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입니다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이건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만은 투자 및 자금 조달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 투자세액도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의 출자, 투자 금액의 10%, 30%, 50%, 100%, 내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진행 대회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세무사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개발비로 사용되어진 그런 내역들, 그게 이제 100% 이제 손금 처리, 비용으로 정산이 되면서 세액 공제 부분은 내셔야 되는 세금에서 25%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의한 설비 투자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세액 공제.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에 대한 공제 감면 혜택, 접대비 기준 금액 추가 인상,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새롭게 인상이 됐죠. 1,2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증빙만 잘 첨부를 하시게 되면 접대비 항목이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또한 우리 회사의 그 매출 대비해서 0.3%까지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하게 어떤 그 세금을 줄이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우대 적용,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 부분, 그리고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후 4년간 법인세, 개인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0% 감면 혜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5년간 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물 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에도 양도차액 과세 2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벤처기업 등의 그 전략적 제휴에 의한 비상장 주식 기환에 대한 과세 특례. 정부 정책이 매년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한 부분마다 다 점검을 하셔서 그게 적용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5년 이내에 이게 이제 그 경정 청구를 신청을 해서 적용을 해서 낸 세금에 대해서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장세무사하고 경정청구 전문세무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십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위암에 걸렸을 때 동네 의원에 가서 감기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뭔가 좀 미심쩍어서 내시경도 받고 조직검사도 해보니까 아무리 진단이 받았어요. 의심이 된다.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럼 이제 큰 병원에 가게 되죠. 그리고 동네 의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뭘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장세무사님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의 암센터에 가시게 되면 그럼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암으로 의심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구체적인 검진을 한번 받아보라, 이런 의견이 있을 때에 암이 전이가 됐는지, 그리고 또 수술, 그리고 임상시험을 또 많이 해보게 되고, 이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고가 장비를 보유하게 되고, 이런 암 수술 전문 명의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환자가 동네 의원을 비난할까요? 암을 발견해줬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을 발견해 주셨는데 비난할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감기 치료해 주신 거나 암 진단에 감사하겠죠. 기장세무사님들한테 대표님들은 평소에 기장처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동네 의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기장세무사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대형 병원에 환자를 뺏겼다고 비난하실까요? 아닙니다. 역할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장처리 업무와 경정청구 업무는 다른 업무입니다. 환자는 암을 치료한 후에 감기 증세가 있을 시에 이제부터는 대형 병원으로 처음부터 방문을 하게 될까요? 어떤 진료 체계, 이런 게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체계가 잡혔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 병원에는 감기는 진료를 안 합니다. 경정 세무사님은 기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표님들께서 내신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가 돼서 납부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대표님들께 과오납이 된 세금을 환급받게끔 해드리는 전문적인 세무사인 거죠. 조세제한 특례법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이유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국 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경정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3개년 동안 낸 세금, 이거보다는 5년 동안 낸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검토 작업, 이게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사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레일, 이게 KTX, 예전에 철도공사였죠. 코레일과 용성개발, 그래서 거기가 뭐 관련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는데 무려 대법원까지 가서 구세청이 패소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법인세 9천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요게 금년 초의 일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그룹의 생명보험사죠. 삼성생명이 종부세 등 40억을 환급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비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대표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기장세무사님과 그리고 또 세무조사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사업체가 유리하느냐, 우리 회사가 이런 조건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직전 5년 전부터 매년 고용인원이 증가된 기업은 반드시 여기에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 5년간의 그 법인세나 개인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셨던 그런 경우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원 같은 경우 좀 규모 있는 그런 병의원들이 그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그 원장님과 그 회계 담당 임원들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 그 사업자, 그 법인 사업자에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또한 중소도시의 그 병원 규모가 좀 되는 데는 그 간호사님들도 그렇고 행정 쪽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정청구는 그 세무사님만 그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무 부분이나 법령 부분, 정책 부분을 다 함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님, 변호사님, 노무사님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드릴 것입니다. 초기 비용은 부담하시는 게 없습니다. 일단 환급 전까지는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가 않고요. 환급 액수가 정해져서 환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이 그때 입금 받으실 때 그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기 서류만 좀 준비해 주시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략적인 그 청구 금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결산하면서 5개년 동안에 그 세무조정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조세전 특례법에 의거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이 다 실려 있는 책자가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그리고 계정별 원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노무 관련된 사항 때문에 사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별 급여, 상여, 수당 지급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일일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길으면 한 열흘 정도 검토를 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정해져서 환급 액수가 산출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 인감증명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 이런 거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행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환급 가능 여부 및 서류 전달 이런 부분에다가 서류 전달 받아서 한 열흘 정도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가 배치가 됩니다. 전담 세무사가. 그리고 이제 세금 환급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환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처리 기한을 예전에는 2달이었는데 한 달 이내로 규정한 것도 법 개정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늦어도 한 2달 내에는 법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쭉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정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 부분 오해와 진실이 교차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무사님들과의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꺼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뭐 병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지나간 관연도에 대한 내가 낸 세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장세무사님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신규를 건드려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오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찾아뵙고 소상한 설명을 해드리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